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독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독해 특히 이제 이렇게 이게 사회과학 이야기인데 사회과학 같은 이야기들은 독해만 해석하는 능사가 아니고 글의 흐름 속에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다음 그 유닛 2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독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얼른 마칠게요.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가장 기본 원칙은 이제 의미 덩어리로 나눠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결과의 평가는 덜 주관적일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성과 평가보다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런 걸 독해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본능으로 느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evaluation과 measurement가 비슷한 말이구나. 이걸 본인이 느껴야 돼요. evaluate, 평가하다, measure, 측정하다.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어휘들을 독해를 하면서 1등급을 목표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어휘들을 보면서 스스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비슷한 어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 이거 밑줄 쳐왔어요? 모르는 어휘? 개인 단어장 다 꺼내세요 빨리. 내가 문제 풀면 꼭 모르는 단어 밑줄 치고 개수 쓰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 지문에 나오는 모르는 어휘 지금 빨리 독해에서 시작 들어가기 전에 자 모르는 어휘 빨리 밑줄 치고 개인 단어장에 옮겨 적으세요. 그거 먼저 하고 독해하겠습니다. 그것도 적어야지. 그럼 그걸 적으면 되죠. 체리 무슨 일 있었니? 화장하셔서 뜨거워. 이모가 보면 지웠나? 친구 화장실에 있는 거. 그물만 향하고 이것만 나오는데 이분은 어머니 그냥 이모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오리엔티드인가요? 오리엔티드라는 오리엔티드 혹시 모르는 거예요? 다 했어요?
자, 시작합시다.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주어 동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make라는 동사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걸 의미 덩어리로 나가면 좋죠. 이것은 만듭니다. 이것은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highly 매우죠. 매우 받아들일 만하게 누구한테? 그 직원들과 매니저 모두에게. all like는 모두란 뜻입니다. 모두. 요거랑 비슷한 것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all together란 말이 있어요. together 때문에 이것도 함께 같이 이런 것 같이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완전이야 권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 딱 독해가 됐어요. 두 줄을 독해를 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많이 읽으면 두 줄 정도만 딱 독해를 해도 이 글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앞으로도 뭐 자주 얘기를 해주겠지만 수능 영어는 서울대를 예를 들면 1등급이 10점이면 2등급은 9.9야. 3등급은 9.8이고 점수 차이가 없어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그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이 2등급까지는 받기가 되게 쉬워요. 2등급까지. 1등급은 좀 개인의 능력이 좀 필요하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만 성실히 하면 수능 영어는 학교 내신과 달라요. 학교 내신은 실제 기출된 거 가지고 이상하게 막 꼬아서 내지만 수능은 절대 그렇게 낼 수 없죠.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탁 발견하면 사실 수능 영어는 되게 쉬워요. 수능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일단 문장을 독해를 할 때 앞으로 계속 그런 여러분들 지문을 보는 훈련을 계속 시킬 텐데 지문을 한 번에 딱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수능은 점수 받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를 할게요. orient는 중심이란 뜻입니다. 혹은 동사로 쓰일센 뭐뭐에서 유래하다인데 이렇게 해석될 때는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죠. 예. 자,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는 또한 상대적으로 쉬워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란 뜻이죠. 혹은 비교적 이런 말이죠. 쉬운데 뭐가 쉽냐면 연결하기에 쉬워요. 그럼 어디에? 조직의 목표에 연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면 어떤 목표랑 그것을 연결하기가 쉽다는 거죠.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가면 이런 것들이 많죠. 학생들을 예를 들면 사실 학교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학생을 평가할 때 평균 몇 점, 특정 과목 몇 점, 몇 등급. 현재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거의 100년이 됐으니까.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문제점은 많아요. 많은데
왜 학교가 아직도 이 시스템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냐면 현재 체제로는 이것만큼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쉬운 게 없어. 가장 쉽거든. 뒤집어 말하면 현재 학교가 하고 있는 이 시험 제도를 통한 점수 결과로 학생을 평가하는 이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것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오로지 평가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지. 자, 계속 갑시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느껴야 돼. 아, 얘기가 달라지겠구나. 그럼 봐봐요. 바로 이 앞에까지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는 조직의 목표랑 연결하기가 쉬운데 하지만이라고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말을 비판할 얘기가 나오겠지. 그것을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걸. 아, 뭔가 다른 얘기 나오겠구나. 봅시다.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타당성에. validity는 유효성, 타당성 이런 말인데 이게 맞냐? 이게 옳은 거냐? 정당하고 제대로 하는 거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나도 100번 동의합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황 혹은 환경에 의해서. 근데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입니까? 각 직원의 능력을 넘어서는 환경에 의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생을 예를 들어봅시다. 너희가 학교 시험이라는 걸 봐요. 학교 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학교 시험을 여러분 개인의 능력, 성과,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점수를 잘 받겠지요.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김포시에 있는 특정 이응고등학교 이응 과목 선생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학생들은 아직은 미숙하죠. 너희들은 아직 전문적인 표현으로 애들이잖아, 애들. 그래서 정서적으로 영향을 쉽게 받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또 그날 아침에 혹은 전날 혹은 그 시험 기간 그 앞뒤로 이 아이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아이 기본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환경과 상황, 이건 그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시험 결과에. 근데 학교는 얘 뭐야? 점수가 왜 이래?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하죠. 실제 그 아이가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볼 수가 없지. 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보살펴야 되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조직이 평가 측정한다면 오직 최종 결과, 마지막 결과만. 그것은 평가 측정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떤 거? 중요한 측면인데 뭐의 중요한 측면입니까? 성과의 중요한 측면. 근데 어떤 성과인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하죠. 직접적으로 그러한 결과에 관련돼 있지 않은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평가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점수 100점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학생은 수학 점수 40점 받았어요. 그럼 학교의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수학 100점 맞은 학생이 훨씬 최고죠. 근데 알고 보니 인성이 개쓰레기야. 주위 애들 다 싫어해, 얘를. 다 싫어해. 근데 40점 맞은 얘는 주위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친절하고. 성실하고. 근데 인성이 좋고 다른 사람들의 양보 잘하고 배려하고 이런 건 수학 점수라는 결과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근데 오로지 마지막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결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중요한 측면은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 자, 만약에 개인이 초점을 맞춘다면 오직 어디에? 이 성과의 측면인데 어떤 성과냐면 측정되는 성과, 즉 학생으로 따지면 점수에만. 그들은 방치할 수도 있어요. 신경을 꺼버릴 수도 있죠. 어디에? 행동의 중요한 기술에. 학생으로 따지면 이제 인성이죠. 점수에만 연연한 아이들 중에 인성이 쓰레기인 아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간혹.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조직이 평가한다면 오직 생산성만. 자, 그러면 직원은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에? 고객 서비스에.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이런 뭐 매장 같은 데는 크게 표시가 안 나고 전자매장 가보면 금방 알아요. 전자매장. 롯데마트에 가면은 그거 하이마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만약에 하이마트가 직원들이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이마트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달라붙어요. 왜 오셨어요? 선풍기. 선풍기는 이게 최고죠. 계속 사게 막 해. 그러면 고객 서비스가 꽝이지. 싫지. 결국 실적도 떨어지게 돼. 이게 악순환이 되죠. 마지막으로 엄격하게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제공해 주지 못해요. 뭐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어떻게 향상시킬 거에 대한 가이드, 지침, 길잡이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렇죠. 오로지 점수에만 집중을 하면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한테 무조건 이 돌대가리야. 넌 틀렸어. 넌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학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점수가 안 좋다면 이 학생이 어떻게 점수를 향상시킬 것인가. 무엇이 이 학생이 시험 볼 때 심리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점수가 안 나왔을까에 대해 다각도로 봐야 되지. 근데 결과에만 집중을 하면 그걸 못합니다. 예를 들죠. 그래서 야구 선수가 히팅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러니까 잘 못 친다는 얘기야. 단순히 간단히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뭐라고? 네 타율은 1할 9푼이야.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야구는 타율이 3할 때만 넘으면 잘 치는 그 타자고 3할 5푼이 넘으면 이제 거의 1등에서 5등 사이에 들어가죠.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근데 타율이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학생으로 들면 만약에 학생이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그 학생한테 가서 야, 너 이번에 수학 40점 맞았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지 못하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아무런 도움이.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답을 골라봅시다.
답은 몇 번이에요? 쉽게 고를 수 있죠. 네. 다들 잘 골랐어요. 어두운 측면. 결과 중심 성과 평가의 어두운 측면. 다들 잘 골랐죠. 그러면 이제 어법을 봅시다. 어법이 A, B, C 세 개가 나와 있죠. 일단 be related to 뭐뭐에 관련이 있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performance가 단수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that 뒤에 왜 복수 동사인 all이 나왔냐 이걸 묻는 거죠. 왜 그래요? A of B는 B의 A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어 알맹이는 A죠. A.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ignificant aspect이기 때문에 all이 나와야 되죠. all이. C를 보세요. C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C가? 마이크 어디 갔어? 니들한테 줬잖아. C가 왜 틀렸어요? 저요? 네. 말만 하면 돼. 말하면 돼. 그거 두가 아니고 더즈로 고쳐요. 왜 더즈를 붙여야죠? 동명사 주어. 그렇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이기 때문에 더즈가 돼야 되죠. 더즈가. 아, 잘했어요. 그 다음 밑에 문제는 뭐예요? 요약쓰기, 요약쓰기. 이제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자, 비록 결과 중심 성과 땡땡이 좋지만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measurement 아니에요? measurement 들어가고. 자, 그것은 또한 많은 땡땡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 respect가 여기에 나와 있는 aspect랑 측면 존경하다가 아니요. respect가 여기서 그럼 다양한 뭘 갖고 있어요? 얘가 많은 뭘 갖고 있어요? 응? 뭘 갖고 있어요? 얘가 결과 중심 성과 평가가 목표 성취에는 좋지만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 problems를 써야 되죠. problems를.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요거죠, 요거. 네, 요거. 요거는 답이 요 밑에 다 써 있어요. 일단 이걸부터 써봅시다. 자, here are some 다음에 뭐 들어가요? suggestions가 들어가죠. 자, find a time. 다음에 뭐 들어가요? 어디 갔어? to me.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in order to move beyond 땡땡. 여기 뭐 들어가요? the conflict.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네 친구랑 디스커스 그 문제를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커피, 디너, or 워크. 이거 어디서 하겠어? 비치에서 하겠네. 비치에서. 그 다음에 자, 친구가 뭘 하게 해주래? 감정을 공유하게.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가 참 가치 있구나. 이런 말고 그 다음 마지막에 disadvice죠. 자, 밑에 있는 글을 참고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자, 문제가 뭐예요? 친구들이 싸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the writer이 저걸 그대로 써도 되고 he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쓰니까 어떤 학생이 또 얘기하네.
she라고만 써도 안 되고 she or he. 아니지. 얘 친구들이 싸운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 her or his라고 쓰거나 아니면 the writers 해서 작가의란 뜻을 만들어내지. 작가의 두 친구가 싸웠죠. 싸우는 걸 어떻게 표현했어? had a fight. 싸웠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얘기를 안 하죠. And they haven't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위에 써 있구나. They haven't talked to each other. They haven't talked to each other since까지. 요렇게 써주면 1번의 답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는 뭘 쓰면 되냐면 그 밑에 보면 You and your friends need to discuss the issue 써 있죠. 그거 쓰면 돼. 대신 The writer's friend, two friends need to discuss the issue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llow your friends to openly share the feelings.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the writer allows her or his friends to openly share their feelings. 뭐 그런 말 써주면 되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여기를 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가 있죠. 이 자료를 내가 지금 줬습니다. 이 자료가 있죠. 이 자료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독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독해하기가 되게 쉬워서 큰 어려움 없이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의미 덩어리를 나누면서 독해를 할 텐데 선생님이 의미 덩어리를 나누는 것보다 나는 좀 길게 문장을 독해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전에 모르는 단어에 빨리 다 밑줄 치고 개인 단어장에 옮겨 적으세요. 교과서에 치세요. 교과서.
자, 크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자, 독해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독해를 만약에 지금 못하면 반드시 동영상을 보고 의미덩어리 나눠서 독해를 써와야 됩니다. 오늘은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미덩어리를 나눠서 독해를 써보세요. 근데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괄호를 치거나 밑줄을 쳐서 건너뛰세요. 해보세요, 한번. 한 5분 정도 시간 줄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이건.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이 해석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One morning 하면 어느 날 아침이야. 혹은 어느 아침. About은 대략이죠. 대략 11시 30분에. 나는 전화기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랑. 근데 고객이 누구야? 일리노이의 마이클 토마스라는 사람이죠. 불행히도 나는 맞춰야 했어요. 프로젝터 하나를 정오까지. casually, 가볍게 mentioned. 그것을 그에게 언급했어요. 자, 시그널은 주로 명사로 많이 쓰여요. 신호. 동사로 쓰면 신호를 주다죠. 자, 그거는 신호를 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이라고. 무슨 시간? 마무리를 시작해야 될 시간. 그 대화의 마무리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그리고 겨우 1분 혹은 2분 더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It was time to star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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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 was time to talk.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마이클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말은 친근하게, 물론 레일, 곧 다시 이야기하자고. 딸깍? 이거죠. 자, 나는 그 수화기를 바라봤어요. 전치사, 명사, 이거 지난 화요일에 한 거죠. 명사 하면서. amazement는 놀라움이고 admiration은 경외 이런 말이에요. 놀랍고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그가 전화를 끊은 후에 자, instantaneously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그건 아주 다른 어이구나. 자, 그는 순간적으로 이해했어요. 나의 해야 할 일을. 이 imperatives가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어휘입니다. 자, 나는 항상 그를 뭐 존경할 거야, 우러러볼 거야, 뭐 그러죠. 뭐를? 그의 감정적인 예측에 그리고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내 가장 소중한 전화 기술 중에 하나를 자, 누군가 그의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할 때 너는 10초만 가지고 있지. 그럼 하나, 두 개 정도 친근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네, 다들 잘 골랐어요. 5번입니다. 네. 소중한. 트레저는 보물이잖아, 보물. 소중한, 귀중한, valued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가 적어야지.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흰색으로 나왔습니다.
8월 20일 숙제입니다. 1번 아래 본문 해석 동영상 보고 다 적어오기. 2번 본문 요약 세 줄로 써오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것도 없죠? 그다음 3번 본문 중에 어법 출제 가능성 최소 1개 최대 5개 그 이유와 함께 써오기. 그 다음 4번 자 1번부터 3번까지 동일하게 모르는 단어 밑줄 쳐서 개인 단어장에 옮겨 적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독해해오고 모르면 할 수 있는 만큼만입니다. 적어와요? 선생님 나오는 중에 적어와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독해해오고 그럼 없잖아. 아 본문 요약 세 줄. 그럼 됐죠? 1번, 2번, 3번 3개밖에 없는데? 이거 3줄 요약이라. 근데 본문력 세줄 2번 들어가요? 저거는 요거. 본문력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 1번, 2번은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거 하는 거고 요 4번은 오늘 하지 않은 1번, 2번, 3번을 말해주는 건데 이거는 똑같이 모르는 단어 밑줄 치고 그거 개인 단어에 옮겨 적고 그 개인 단어장에 옮겨 적은 단어 뜻은 본인이 찾아와서 써와도 되고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때 적으면 되니까. 동일하게 얘도 그렇지만 1, 2, 3번 전부 다 본문 요약 세 줄로 써야 됩니다. 1번 짧게 써요. 길게 쓰지 말고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뭐뭐뭐 문제는 이미 다 풀었잖아. 다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것도 이 지금 어널리시스를 포함해서 어법 이런 거 어법 시험 문제 나오겠다. 그런 거 찾아가지고 최소 1개 아니면 자신 있으면 5개까지 밑줄 쳐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talk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 이 talk는. 왜? 등위 접수사 and를 중심으로 to start랑 talk를 일치시킨 거죠. 일치. 이런 거는 등위 접수사 동사 일치.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근데 나는 도무지 어법 이거 못하겠다.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부담 갖지 말고 해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이해 안 되는 사람 숙제에 대해서 아까 뭐 물어보려고 했잖아. 다 이해했어요? 채원이도? 다혜는 뭐 어제부터 했으니까. 응? 아니 이거 줬잖아 오늘. 응 줬잖아. 독해할 때 절대 사전 찾으면 안 돼요. 독해할 때 사전 노노
모르면 그냥 밑줄을 쳐와. 거기를 다. 모르면 밑줄을 쳐와. 상관없어요. 대신 선생님 동영상 보고 본인이 정말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고쳐야겠지. 고쳐야겠지. 아니 나는 그것도 귀찮다. 그럼 하지 마. 실력은 늘 제자리일 테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자, 숙제 다 이해했죠? 네. 화장실 갔다 오겠어요? 안 물어보고 갔다 와도 돼요.